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지난해 대졸 취업자의 취업률이 67.7%로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는데요. 불황으로 국내 정규직 취업이 어렵다 보니 해외로 나가 취업하거나 프리랜서가 된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문대 이상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67.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 불황으로 신규 채용이 감소해 직장 취업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전년 대비 0.8%포인트 줄어든 반면 해외에서 취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비율은 늘어났습니다.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1년 뒤 취업을 유지하는 비율은 76.8%로 조사됐습니다. 4명 가운데 1명꼴로 취업 1년 만에 직장을 잃거나 그만둔 셈입니다. 학교별로는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반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계열별 격차는 여전했습니다. 의학계열 취업률은 80%를 넘어섰지만 인문계열 취업률은 50%대로 전체 취업률을 밑돌았습니다. 공학계열 취업률은 전체 계열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취업률을 보였지만 최근 6년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졸업자의 취업률은 66.4%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남성 취업률보다 2.6%포인트 낮았습니다. 가장 취업자가 많은 산업 분야는 제조업이었고 부동산 임대 및 서비스업과 사회복지 사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정부가 학력이나 신체 조건을 배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간 기업은 아직 10% 남짓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산 추세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박소주 기자입니다. 국내 기업 대다수가 여전히 채용에서 학력이나 외모 등을 따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민간 기업 506곳 중 신상 정보를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는 곳은 10곳 중 한 곳이었습니다.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응시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차별적 요소로 지적된 학력과 사진은 거의 모든 기업이, 가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여전히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사진은 규모가 클수록, 학력은 규모가 작을수록 더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은 35.2%가 도입했다고 답했지만 직무 능력 중심의 체계적인 면접을 실시하는 곳은 17%에 그쳤습니다. 인사 전문가들은 비율은 낮지만 전과 비교하면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컨설팅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과는 달리 민간 기업은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채용 효과에 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단기간 확산은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람 뽑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잘 뽑혔는지 못 뽑았는지 확인하는 데는 최소한 3년은 걸려요. 3년을 지나봐야 채용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거든요. 근데 블라인드 이제 시작했잖아요.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위해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기업 컨설팅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공공기관은 꿈의 직장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바늘구멍인 공공기관 취업이 어려운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지방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1,4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지방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강원랜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824개 지방 공공기관에 최근 5년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결과 모두 1,476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채용 실적이 아예 없었던 곳을 제외하면 한 기관당 2건꼴입니다. 이 가운데 102건은 인사청탁이나 서류 조작 등 구체적인 비리 혐의가 드러나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순위를 조작해 기관장 지인의 자녀를 예비 합격자로 올려 부당 채용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해관계자인 인사 담당자가 자신의 조카가 채용에 응시한 사실을 숨긴 경우, 또 3년 이상 경력자를 뽑기로 해놓고 경력 미달인 부적격자를 특혜 채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형별 점수를 조작해 1위 득점자를 불합격시키고 2위 득점자를 합격시킨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짙은 24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등 별도 처분도 요구합니다. 정부는 수사 의뢰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채용 비리가 적발된 기관과 이에 연루된 기관장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채용 비리 신고센터를 상설화하고 앞으로 적발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네, 앞으로 채용 비리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성적이 깎이는 건 물론이고 성과급도 삭감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경영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윤리 경영 등 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이 확대됩니다. 특히 채용 비리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평가 등급과 성과급이 조정되고 기관장 평가는 기관에 통합됩니다. 또 공공기관 평가단의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해서 구성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타워 크레인 붕괴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동식 크레인이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크레인 사고로 올해 숨진 사람만 20명에 이르는데요. 당국의 대책을 비웃듯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올해 공사장 크레인 사고는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습니다. 지난 5월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크레인 2대가 충돌해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친 참사가 난 데 이어 같은 달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부러지면서 작업하던 3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0월엔 의정부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 붕괴로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사망했고 이달에도 용인과 평택 건설 현장에서 비슷한 타워 크레인 사고가 잇따르는 등 올해만 건설 근로자 19명이 숨졌습니다. 근로자를 위협하던 크레인이 이번엔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승객 1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 크레인 사고 사망자는 올해만 무려 20명을 기록하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크레인 사고가 재발할 때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매번 한 발짝 뒤처졌다는 지적입니다. 국토부는 용인 사고 이후 노후 타워 크레인 사용을 금지하고 지난 26일엔 전국 건설 현장 500곳의 타워 크레인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고처럼 이동식 크레인은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타워 크레인보다 시민 안전에 더 위협적입니다. 이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크레인 안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네, 올해 주식거래 계좌가 급증하면서 경제활동 인구 대비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주식거래 활동 계좌는 2,480만 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순 수치로 보면 경제활동 인구 10명 중 9명 정도가 주식거래에 참여했다는 뜻으로 약 10년 전인 2007년 말 47%와 비교하면 큰 격차를 보인 겁니다. 올해 주식거래 계좌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상승세를 타고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올해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연간 평균 16만 1,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전문기업 휴넷이 직장인 849명을 대상으로 기부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약 97%가 기부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78%는 올해 기부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부 형태로는 지역복지기관이나 보육원 등 특정기관 기부가 43%로 1위를 차지했고 대형 비정부 기구 기부와 월급 일부 공제액 기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 연간 평균 기부액은 50대가 19만 5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 그리고 30대 순이었습니다. 치킨이나 피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내려면 본사에 가맹금을 내야 합니다. 상표 사용료와 같은 개념인데요. 외식업종 가맹본부들이 이 가맹금을 조금 특이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가맹점 매출액의 몇 %를 받는 게 아니라 본사가 가맹점에 물건을 공급할 때 웃돈을 붙여서 팔고 이 마진으로 가맹금을 충당한 겁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피자와 치킨 등 외식업종 가맹본부 50곳 중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건에 웃돈을 얻는 방식으로 가맹금을 받은 곳이 47곳에 달했습니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표 사용료로 받는 방법 대신 가맹점이 꼭 사야만 하는 물건들에 마진을 붙여 본사 수익을 올린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판매한 물건들 중에는 행주나 세제, 가위 등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도 수두룩했습니다. 가맹법상 금지된 위법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가맹본부의 절반은 필수 품목을 판매하는 과정에 본사 대표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등을 참여시키기도 했습니다. 본사가 이 같은 방식으로 창출한 수익은 가맹본부 연매출의 최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킨이 27%로 가장 높았고 한식과 분식도 20%가 넘었습니다. 특히 가맹점은 연매출의 최대 10%를 가맹금으로 내면서도 점주의 3분의 1은 이 돈이 물건값에서 빠져나갔다는 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본부들의 자진 시정을 유도한 뒤 개선이 없으면 개별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앞으로는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유통마진을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네, 국방부가 중장급 이하 군 장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국방개혁에 따라 장군 정원을 줄이고 여군 장군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준장 승진자가 당초 계획보다 7명 줄었고 창군 후 처음으로 전투병과의 여군 2명이 동시에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국방부는 육군 3사관학교와 학군, 학사장교 출신 우수자를 다수 발탁해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편중 현상도 완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 대학가의 청년들의 예술과 문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차근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학생들이 3D 프린터를 활용해 조형물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방에서는 공예품 제작이 한창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글꼴을 창안해내기도 합니다. 미팅룸 안에서는 청년 창업 꿈나무들이 모여 창업 동아리 성과 보고회도 열고 있습니다. 항상 행사 이런 것도 주최할 때 장소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장소가 생기고 나서 이제 새로 알게 되고 지원도 이렇게 많이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저희가 발표나 아니면 다른 기획 같은 활동을 대학생 활동을 할 때 많이 이용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부산시가 지역 대학생들의 문화, 예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 발전소입니다. 부산 대학가 3곳에 조성됐습니다.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좀 일자리와 엮을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일단 시범적으로 한 3군데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청년 발전소의 슬로건은 즐기고 만들고 느끼고입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조 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지 스스로 고민하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갤러리와 아트숍, 인문학 창작소, 공연장, 미디어 강의실, 애니메이션 제작소 등 관련 시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청년 사업소가 잘 정착하면 추가로 시설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차근호입니다. 네, 숨겨진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 오늘도 투데이 고흥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7년의 마지막 히든잡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히든잡 코너에 딱 걸맞는 직업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알짜 직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히든잡 코너에 딱 맞는 직업이라면 어떤 걸지 궁금한데요. 네, 여러분에게 알짜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히든잡에 딱 어울리는 직업은 바로 직업 상담사입니다. 특히 기혼 여성 중에서도 경력 단절녀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직업입니다.
정말 히든잡에 딱 맞는 직업인데요. 직업 상담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직업 상담사란 노동법규나 노동시장, 직업 세계와 관련된 직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구직자에게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하는데요. 취업난과 고령화로 평생 직장의 신화가 사라지면서 직업 교육을 도와주고 일자리도 알선하는 직업 상담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지는 직업과 새로 생겨나는 직업들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을 위해서 직업 상담사를 찾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인생 이모작이라는 말 참 많이 쓰잖아요. 이제 평생 한 가지 직업만 가지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직업 상담사의 역할이 커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보면 직업 상담사의 수는 매년 5%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2020년까지의 인력 수급 전망을 보면 직업 상담사의 일자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앞으로도 매우 유망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유망한 직업 상담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주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직업 상담사의 역할은 단순한 상담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는데요. 평소에는 주로 상담이나 직업 소개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필요에 따라 직업 적성 검사, 흥미 검사 등을 실시한 뒤에 이를 해석해서 구직자에게 알맞은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밖에도 노동법규와 같은 법적인 문제를 상담하기도 하고 구직자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알선해주기도 합니다. 네, 단순히 직업 상담만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업무를 다루고 있군요. 그렇다면 직업 상담사의 경우 직접 상담소를 운영해야 하는 건가요? 물론 직업 상담사로서 경력이 쌓이면 개인 상담소를 차려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일단은 직업 상담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는 것이 필수인데요. 주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구청, 고등학교 취업지원과, 자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또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직업 상담사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도 궁금한데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직업 상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직업 상담사 1, 2급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2급 자격증 시험은 전공이나 연령 제한 없이 직업 상담사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 내용은 직업 상담, 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관계 법규 등의 필기시험과 직업상담 실무에 대한 실기평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필기시험의 경우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자격 제한이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1급 자격증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1급 자격증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해당 실무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하거나 해당 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한데요. 실기와 합격 기준은 2급 시험과 동일하지만 필기 시험 과목에 고급 직업 상담, 또 심리학, 고급 직업 정보론, 노동관계 법규 등 추가가 되어서 보다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게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1급 자격증이 있으면 더 높은 연봉과 취업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실무 경험을 쌓아서 1급 자격증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본아 캐스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 2급과 1급의 연봉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직업 상담사 2급의 초봉은 1,500만 원에서 2,200만 원이었지만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이 쌓이면 연봉 상승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다고 합니다. 특히 개인 상담보다는 집단 프로그램 운영이나 강의 등에 대한 노하우를 갖추면 보다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후 경력을 더 쌓아서 직업 사무소를 개소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전문 직업이다 보니 자신의 능력과 또 경력에 따라서 연봉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무엇보다 직업으로서 직업 상담사의 가장 큰 장점은 제한 연령이 없어서 누구나 응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년도 따로 없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은퇴를 앞둔 직장인이나 경력 단절 여성에게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 직업입니다. 네,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고 누군가의 직업을 찾아주는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직업 상담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투데이 고용플러스도 여러분의 직업 상담사로서 앞으로 더 좋은 알짜 직업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